안녕하세요. 저는 할레픽스에 살고 있는 헬렌인데요. 오늘은 기러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접고 완전히 할레픽스로 오신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러기 생활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어떠셨는지, 그리고 오셔가지고 또 여기 정착하시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무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캐나다로 이제 오셨는데, 두 분 다 그 전에, 한국에서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가족은 할리팩스로 보내고 캐나다를 보내고 그러셨는데, 그때 일단은 이쪽에 까만색 옷 입으신 분은 기러기 생활 한 1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하얀색 옷 입으신 분은 한 3년 하셨나요? 거의 3년을 했죠.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한국에서 기러기로 사시면서 힘들었던 점 각각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하실까요? 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송금을 하면은 금방 없어져요. 오늘 보냈는데 좀 이따 또 보내라고 그래. 그게 가장 힘들어. 정말 힘들었어요. 또 다른 거 힘든 점 없으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일단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고 좀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들도 또 겪다 보니까 그럴 때 가족이 옆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 스스로가 별로 이렇게 공포라는 거, 뭐 두려움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나도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더더군다나 이게 외로움이라고 해야 될지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커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는 내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네. 그걸 떠나서 기러기 생활을 거의 한 3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식구들을 다 보내놓고 이쪽으로 와서 정착을 하겠다는 생각에 이쪽에 뭐 집도 사고 뭐 이렇게 네. 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외에는 네. 마음이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 그냥.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막 예전처럼 막 뭔가를 적극적으로 새롭게 뭔가를 막 하고 막 이런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지고 그래서 삶 자체가 내 정신 세계 속에서는 둘로 나뉘어져 있었고 내 마음은 오히려 이쪽에 와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삶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붕 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얘기했었지만 네. 여기 옆에 계신 분하고 네. 어제 그 얘기를 잠깐 할 기회가 있어서 네. 그렇잖아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둘 다 똑같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한국에 있으면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막 뭔가 일을 벌이고 하는 것들이 그만한 열정도 없고 정리하고 떠나야 된다는 네.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퇴근하면 늦게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 것도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게 되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주말까지 그냥 TV 앞에서 영어 공부한다라는 핑계하에 TV 앞에 종일 앉아있는 그러다가 거기서 잠이 들고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주중은 일을 하시니까 그래도 뭐 일 때문에라도 이제 뭐 외로움을 조금 잊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주말이 좀 더 힘들다고 하던데 그랬던가요? 어때요? 주말이 좀 더 뭐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힘들고. 아무래도 그랬다고 봐야겠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주중이건 주말이건 똑같았던 것 같은데 사실. 네요? 네. 옆에 계신 분은 주말이 더 힘드셨나요? 어떤 또 다른 힘든 점은 없었어요? 돈이 없어진다는 거 말고? 송금할 때가 제일 힘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힘든 점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이 뭐라 그러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멀어진다는 느낌. 와이프는 그래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눈치도 좀 있고 한데 딸내미는 이게 처음에는 아빠 보고 싶어 뭐 이러다가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빠 나 지금 바쁜데 좀 이따 전화할게 그러고 연락이 안 와요. 무지하게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2년 지나면은 애들이 진짜 정말 제 생각에서 아빠의 역할이라는 게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게 또 두려움이 좀 있었겠네요. 근데 이제는 이제 두 분 다 이제 큰 결심을 하시고 이제 직장 내려놓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 캐나다 이제 오시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올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다 집을 얻고 다 집도 사시고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크게 캐나다를 오게 결심하게 된 이유. 저희는 네. 뭐 각 가정마다 다 뭐 상황은 다르겠지만 네. 명분상으로는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음, 라는 게 이제 주된 명분이긴 했으나 그보다는 뭐 집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캐나다 이민을 기획을 했고 저는 초기에는 반대했었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사람의 의견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래서 알아보다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마냥 반대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캐나다 가서 사는 걸 어레인지하고 뭐 그게 제대로 세틀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집도 사게 됐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 이 캐나다로 예. 제가 오는 게 늦어졌는데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내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눈앞에 있는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계속 식구들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건 아니어서 그냥 내려놓고 결단을 하고 여기 와서 뭐 살자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삶을 준비해 가고 있지만 근데 지금은 여기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타이반으로 처음에는 이제 네. 여기 캐나다를 시작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오기까지는 이제 본인의 결단이 또 그런 거죠. 뭐 네. 어쨌든 여기 와서 제가 집을 사기도 했고 이런 것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작이야 제가 반대는 했지만 식구들이 와가지고 여기 정착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집이라는 것도 그때 굉장히 급하게 저희가 샀지만 식구들이 이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이 안정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집도 급하게 그때 샀는데 급하게 산 집치고 너무 이거 치고는 멋있잖아요.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부분인데 네. 너무 잘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 순간에 이제 붕 떠 있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정리하고 와야 되는 삶이 돼버렸고 여기 와서 이제 뭐가 됐건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는 삶이 돼버리니까 머릿속에 이제 마음속에 그게 어떻게 보면 픽스가 돼버리니까 한국에서의 삶이 더 힘들었던 거죠. 옆에 계신 분은 여기 뭐 캐나다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캐나다 기러기 생활을 접어야 되겠다는 이유? 그러니까 그게 오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더 하면은 1년 돈을 더 벌어올 수 있고 2년 하면 2년치를 더 벌어올 수 있고 그래서 언제 가느냐 그 문제였는데 한 1년이 지나니까 뭐 와이프는 외국 나갔다고 좋아하고 딸내미는 학교에서 공부 안 한다고 좋아하고 나는 힘들어.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힘들어? 어차피 이럴 거 그냥 같이 한번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생각이었죠. 지금 이제 캐나다 온 지 한 제가 알기로 한 4년, 5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so far 어떤지 캐나다 삶이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죠?
선택이죠. 한국에서는 돈을 선택하냐 여유를 선택하냐 이 차이인 거예요. 물론 내가 여기서도 좋은 직장을 잡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만 일부 소수의 전문직에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한국만큼은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게 보통이니까 대신에 그만큼 또 여유는 있고 돈이냐 여유냐 이 중에 선택인 시간적 것 같은데 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적 여유죠. 경제적 여유가 아니고. 경제적 여유는 다 같이 힘들기로 했으니까 나 혼자 힘든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네. 자, 옆에 분은 오신 지 이제 몇 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재 까지 백수 느낌- 상태입니다. 물어본 사람. 언임플로이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든 앞으로 삶을 영위 나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 이외의 것들 와서 이제 또 생활해 보시니까 또 어떤지 지금까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안 됐는데 네. 정리하고 오니까 그래도 여기 오길 잘했다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지금 제가 금방 백수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벌어놓은 돈 까먹고 살고 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골똘히 계속 생각하자라고 하면은 힘들어질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식구들하고 같이 와서 내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일단 저는 이제 나이에 비해서 애들이 어린데 좀 전에 옆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애들 엄마가 여러 번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멀리서 한국에서 들을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머릿속에서만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아빠의 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게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고 저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일정 나이 이상 커버리면 결국 부모 곁을 떠나겠지만 그 전까지 식구들이 같이 있는 시간 그 소중함을 알려주는데 내가 그걸 빈자리로 놔두는 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뭐 경제적으로는 뭐 더 힘들 수 있겠으나 일단 여기 주변에 이제 공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건강상으로는 훨씬 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언임플로이드 상태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한국과 똑같은 그런 이퀴벌런한 잡을 가질 수는 없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든 또는 취직을 하든 여기 캐나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고용이 돼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 자체가 막 서둘러서 뭔가를 하고 그러지 않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나한테 내 삶을 막 바쁘게만 살아왔던 한국에서 바쁘게만 살아왔던 그런 나라는 사람한테는 조금은 그렇게 헐겁고 느리게 돌아가는 게 오히려 좀 내 인생에 내 삶에 뭐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바쁘게 여기가 우리가 막 여기 행정이 느리고 뭐하고 막 답답하다 그러는데 나는 거꾸로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좀 못 벌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어떤 분을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뭐 그 한국에 갔더니 막 뭔가 이게 바쁘고 막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뭔가를 미싱하는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온 게 그건 저도 본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는 아까 그분한테 그런 말을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나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미싱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 캐나다에서는 천천히 느리게 많은 것들을 그냥 내가 놓치면 놓치는 대로 놓치는 대로 일부러는 아니어도
그렇게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용인이 되는 사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아니 다들 막 일도 막 엉터리로 하고 다들 여러 개 막 놓치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도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살면 도태되고 한국에서는 살기 어렵고 막 그쵸. 이럴 것 같은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놓치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기까지가 와서 지금 한 3달 됐는데 느끼는 겁니다. 와, 신입생이시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미 기러기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두 분과 똑같이 이 기러기 생활을 접을까 아니면 계속할까 뭐 이렇게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일단 기러기를 시작하는 순간 예. 끝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와이프가 내가 애 데리고 한번 가보고 괜찮으면 이야기해줄게. 뭐 아니면 오면 되지 뭐. 안 옵니다. 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한국에 하던 일을 놔두고 온다. 그것도 참 그거는 놔두고 오는 건 쉬운데 여기 와서 일을 한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뭐 한국에서 보통 무슨 일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캐나다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사무직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영어는 잘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와이프가 간다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캐나다 가면은 뭘 할 수 있을까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러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다음. 네. 아니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기러기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올지 말지 어떻게 할지.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를 옆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기 와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예 기러기건 뭐건 캐나다 오는 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반대했다고 한 게 한국에 있으면서 여기에서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와서 내가 뭘 할지가 제가 딱 사무직이에요. 영어 버벅대는 영어 조금 하는. 영어 잘하시는 걸로 알고. 근데 그 정도에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할 게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눈높이가 한국에서의 삶의 한 60% 70%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어렵겠다 여기서는 그렇게만 살아도 다행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 50% 그 이하라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한국에서 사실은 쉽게 이민이라는 거를 결심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영주권까지 받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저희가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좋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런 인연들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됐고 실질적인 도움도 됐고 뭐 심리적으로도 그랬고 그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았는데 누가 됐건 어쨌든 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진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고 하셔야겠지만 제 주변에 이제 이미 기러기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감히 제가 그분한테 한국에 계신 그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기에서 와서 같이 식구들하고 있는 걸 사실은 애둘러서 권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장들이 한국에서 쉽게 여기 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삶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유지해야겠다라는 그게 가장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책임감 같은 그걸 놓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도 한국에 계신 제가 권했다는 그분도
한국에서 아까 여기 옆에 분이 말씀하신 1년 더 벌면은 그 돈 가지고 그래도 또 네. 한 여기서 한 50%의 삶을 살면 1년 번 돈 가지고 2년은 앞으로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2년 더 벌면은 4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2년이나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서 뭐라도 한번 모색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없을 것 같더라. 네, 어느 그러니까 뭐 순간엔 결정을 내려야 되는. 1년 더 벌어서 2년을 더 살건 2년 더 벌어서 4년을 더 살건 3년 해가지고 6년을 더 살건 그러는 사이에 나는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놓치는 것들은 더 많아지고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한국에서 지금 기러기 아빠로 고민하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라면 결심이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결단을 내려라. 네, 그리고는 뭐 네. 물론 이제 영어가 안 되는 분이라면은 영어가 어느 정도는 뭐 저처럼 버벅대더라도 좀 하는 정도까지는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분이면 진짜로 다시 고민해봐야 될 거고. 근데 건강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와서 사지 60 멀쩡하면. 사진충 멀쩡하면 네. 와서 대신에 이제 내가 삶의 수준을 네. 뭐 한국에서처럼 막 그렇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지 뭐. 그 대신에 그런 정도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이런 것들은 내려놓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조금은 놓치고 살아도 좀 게으르게 살아도 네.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은 나는 이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캐나다 기러기 아빠로 사시는 분들한테 화이팅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